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이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전기 회로, 그중에서도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된 병렬 회로에 대한 건데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저항 R1, R2의 병렬 회로에서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2024년 7월 6일에 김성수 워러골드킴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더라고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아마 전기기능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게시물에도 보니까 해시태그 필기독학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이런 해시태그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을 좀 염두에 두신 것 같죠. 네, 그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라서요. 맞아요. 근데 시험 준비가 아니더라도 전기가 대체 어떻게 흐르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하다면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흐르는 걸까? 또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블로그 게시물을 좀 나침반 삼아서요. 병렬 회로에서 전류 계산하는 그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문제 상황부터 좀 명확하게 그려볼까요? 저항 R1하고 R2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연결된 병렬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맞아요. 전기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R1이라는 길, 그리고 R2라는 길, 이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R2라는 길로 흐르는 전류의 양,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I 앰페어인 거죠. 네, 특정 부분의 정보가 주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두 갈래길로 나뉘기 전, 그러니까 회로 전체에 흐르는 총 전류량이 대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또 친절하게 객관식 선택지도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번은 R1 플러스 I 곱하기 I, 2번은 R1 플러스 I2 곱하기 I, 3번은 R1 플러스 I 곱하기 I. 이거 원문에는 R2원 플러스 R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건 맥락상 R1 플러스 R2로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마 오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1 플러스 R2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로 이론에 부합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진행하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4번은 R1 플러스 R2 곱하기 I. 이렇게 4개의 수식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어떤 원리를 써야 할지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이 문제를 풀려면 병렬 회로의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원리에 기대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병렬로 연결된 각 저항, 그러니까 R1이랑 R2 양쪽 끝에는요.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전압이 같다. 네, 이건 뭐랄까 같은 높이에 있는 두 개의 수문에서 물이 떨어질 때 그 두 수문에 작용하는 물의 압력, 수압이 같은 거랑 좀 비슷해요. R1하고 R2가 회로상의 동일한 두 지점 사이에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 즉 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병렬 회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여러 전기 기구들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일정한 전압, 우리나라에서는 220V를 받아야 제대로 작동하니까 주로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전류가 저항값에 반비례해서 나뉘어 흐른다는 점입니다. 반비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흐른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옴의 법칙, V 이퀄 IR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방금 첫 번째 원리에서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 V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압이 똑같은 상태에서 저항 R이 작은 길로는 전류 I가 더 많이 흐르고요. 저항이 큰 길로는 전류가 더 적게 흐르는 거죠. 전기는 가능한 한 흐르기 쉬운 길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하자면 넓고 잘 닦인 길, 그러니까 저항이 낮은 길로 차들이 더 많이 지나가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R2의 전류 I가 흐른다는 그 정보는 이 두 가지 원리, 즉 병렬에서 전압은 같다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전체 전류를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리,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는 것부터 한번 써보죠. R2 저항에 전류 I가 흐르고 저항값은 R2니까 ohm의 법칙 V는 IR을 쓰면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건 어떻게 표현되죠? 네, 맞습니다. ohm의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전류와 저항의 곱이니까 그냥 V는 I 곱하기 R2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로 전압을 딱 표현해낸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럼 R1 저항에도 똑같은 전압 V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병렬이니까요. 즉 R1에 걸리는 전압도 V는 I 곱하기 R2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R1 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거 편의상 IR1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도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정확합니다. R1에 걸리는 전압 역시 V 이퀄 I 곱하기 R2이고요. ohm의 법칙에 따르면 R1을 통과하는 전류 IR1은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죠. 즉, IR1은 VR1이 됩니다. 아하, 이제 V 자리에다가 방금 구한 I 곱하기 R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R1은 I 곱하기 R2, R1이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R1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아는 값들, 즉 I, R1, R2로 표현한 결과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 IR1은 원래 R2에 흐르던 전류 I에다가 두 저항의 비율, 그러니까 R2, R1을 곱한 값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원리가 확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R1이 R2보다 크다면 R2, R1은 1보다 작아지니까 IR1은 I보다 작게 흐를 거고 반대로 R1이 R2보다 작으면 R2, R1은 1보다 커지니까 IR1이 I보다 더 많이 흐르겠네요.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저항 비율에 따라 전류가 딱 나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 가지 R1과 R2로 흐르는 전류를 모두 I, R1, R2로 표현했으니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냥 이 두 전류를 더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전기 회로에는 키로이오프의 전류 법칙, KCL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키로이오프,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회로의 어떤 지점, 분기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량은 그 지점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량과 같다는 법칙이에요. 이 병렬 회로에서는 전체 전류, I토탈이라고 할까요? 이게 흘러들어와서 R1과 R2 두 갈래로 나뉘어 흘러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I토탈 이퀄 IR1 플러스 IR2가 성립하는 겁니다. 들어온 총량은 나간 두 갈래의 합과 같다 이거죠. 아하, 들어온 만큼 나간다. 네. 우리가 바로 전에 IR1은 IR2 곱하기 R2분의 R1이라고 계산했으니까 이 식을 이제 I토탈식에 대입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죠. I 토탈 이퀄 R2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IR2 이렇게 되는군요. 가만 보니까 두 항 모두에 I가 곱해져 있네요. 그럼 I로 묶어낼 수 있겠어요. I 토탈 이퀄 I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1 이렇게요. 맞습니다. 공통인수 I로 묶은 거죠. 이제 괄호안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 1은 R2분의 R2와 같으니까 괄호안을 통분하면 R2분의 R2 플러스 R1이니까 R2 플러스 R1, R1이 되네요. 아, 그럼 최종적으로 I 토탈 이퀄 I 곱하기 R2 플러스 R1, R1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순서만 바꿨으면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I. 와, 그래서 아까 그 공식 선택지에 R1이 분모로 들어가 있었던 거군요. 이제 이해가 딱 되네요. 정확히 계산하셨습니다. 전체 전류 I 토탈은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I가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객관식 선택지 중에서 1번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죠. 이 블로그 게시물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식 R1 더하기 R2, R1 곱하기 I라는 게요. 사실은 더 일반적인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것의 한 형태예요.
아, 전류 분배 법칙이요? 네, 전류 분배 법칙은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류가 들어왔을 때 각 저항에 어떻게 나뉘어 흐르는지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로 R2 전류, I를 기준으로 전체 전류를 역으로 구한 셈이죠. 와, 그렇군요. 뭔가 단순히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를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회로에 걸린 전체 전압 V가 구체적으로 몇 볼트인지 몰라도 R2에 흐르는 전류 I하고 두 저항값 R1, R2만 알면 전체 전류 I 토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실용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회로를 다룰 때는요, 특정 부분의 전류나 전압만 측정 가능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부분적인 정보하고 회로 소자의 값, 저항 같은 거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의 상태, 예를 들면 전체 전류 같은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 블로그 게시물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병렬 회로의 기본 원리들,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되고 오매 법칙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죠. 게시물 하단에 언급된 그 참고자료 링크들도 아마 이런 원리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거나 아니면 유사한 문제들을 더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일 겁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 있었죠. 네, 특히 그 4번 링크 제목이 병렬 연결해서 저항, 전류, 계산 문제, 원리, 완벽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심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항 R1, R2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R2의 전류 I가 흐를 때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이 질문을 던진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병렬 회로의 두 가지 핵심 특징이었죠. 첫째, 모든 가지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하다. 그리고 둘째,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뉜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계산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R2에 걸리는 전압 V가 I 곱하기 R2라는 걸 확인했고요. 동일한 전압이 R1에도 걸리니까 R1에 흐르는 전류 IR1은 V 나누기 R1, 즉 I 곱하기 R1 나누기 R1이라는 걸 유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에 따라서 전체 전류는 각 부분 전류의 합, I 토탈은 IR1 플러스 I니까 이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I 토탈은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I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객관식 선택지 1번 답이었고요. 이런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얻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전기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면 왜 가정의 전기 배선은 대부분 병렬로 연결되어서 각 기기들이 그 220V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지, 또는 왜 특정 기기에는 좀 더 굵은 전선, 그러니까 저항이 낮은 전선이 필요한지 같은 이런 현실 세계의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네,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전기 전자 분야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병렬 회로의 전류 분배 개념은 정말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아주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요, R2라는 특정 경로의 전류 정보를 가지고 전체 회로의 전류를 알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로 I 토탈 이퀄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I2라는 수식을 얻었죠. 물론 이 수식 자체도 유용합니다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요, 두 저항 R1하고 R2의 값이 서로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R1이랑 R2가 같을 때요? 네. 그러면 R2를 흐르는 전류 I는 전체 전류 I 토탈의 정확히 몇 %를 차지하게 될까요? 방금 얻은 공식에 R1 이퀄 R2 이 조건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아주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R1이 R2보다 훨씬 크다면, 예를 들어 한 10배 정도 크다면 전류는 이 두 저항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될까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훨씬 많이 흐르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전류는 저항이 훨씬 작은 R2 쪽으로 흐르려고 할 텐데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R1이 R2보다 훨씬 작다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유도된 공식을 그냥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요. 저항값이라는 조건이 변할 때 전류 분배라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능동적으로 탐구해보는 과정이야말로 회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는 걸 넘어서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감각을 익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과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기회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력과 직관을 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